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때 135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는 10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유가 추이와 관련해 화학 업종의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의 봉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오늘 유가 추이와 관련해서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코스피 내에서 화학 업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화학업종하고 이제 유가 추이 그 그림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보면은 코스피 화학업종이고요. 네. 붉은색 같은 경우 밑에 있는 게 이제 유가인데 보면은 이런 겁니다. 2021년도 5월달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이렇게 회복되니까 화학 같은 경우가 선행적으로 움직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한 8,000포인트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가는 원료잖아요. 원료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니까 원료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가 딱 된 겁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5월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5가지 악재가 팍팍 터졌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테슬라가 행보하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LG화학도 그렇고 대부분 다 배터리 주식들이 좀 많잖아요.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가 고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소재 기업이 되니까 영향을 좀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물적 분할이 마박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또 실망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화학 기업들 증설이 좀 많대 이런 세 번째 뉴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급기야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히려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순식간에 한 135달러까지 확 치솟아 버리니까 이게 제품가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뭡니까? 옛날에는 다 풀렸는 줄 알았는데 상하이가 봉쇄되기 시작하네, 재봉쇄되기 시작하네 이런 5가지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가 버렸는데 이렇게 코스피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앉아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화학주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그림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붉은색이 에틸렌이에요. 에틸렌이고 밑에가 네. 납사인데 납사는 유가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가하고 봤는데 지금 보면은 납사 같은 경우 한 830달러에 있는데 에틸렌 가격은 붉은색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 1350달러 해가지고 한 고점 4개가 있어요. 2011년도 때, 13년도 때, 17년, 18년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보면은 한번 찍어보세요. 에틸렌 가격이 최고치일 때 화학업종 지수는 최고치예요. 기업별로 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그림에서 반영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에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전쟁으로 인해서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2분기 4월달 접어들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품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유가하고 그 납사 크래킹 센터 화학 쪽하고는 이렇게 한 팩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올리는구나, 나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틸렌 가격이 1,350달러를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어요. 자. 에틸렌 가격이 사상 최고일 때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화학업종 지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망해서 작년 5월 달부터 실망해서 쭉 빠져 있고 뭐 코로나 네. 재봉쇄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낮아 있기 때문에 요 가격 에틸렌 가격을 본다면은 화학업종 지수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가 있다, 좋은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에틸렌이 그 화학업종의 지수와 연동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치에 육박한 에틸렌 가격과 비교를 하면 화학업종이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피 내에서 화학업종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봤을 때는
다섯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그 다섯 가지가 흔히들 뭐 실망스러운 요인들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상하이 재봉쇄에 대해서도 이게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약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이 유가가 그러면 지금 현재 100달러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소비 대비 석유 소비의 비중이 높으면 여러 가지 IEA가 저항을 해요. 소비국들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3%, 3.2%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어요. 사우디에 증산하라고. 지금 현재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률도 풀고 사우디하고 UAE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 대비 지금 현재 한 3.7, 3.8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가가 100달러에서 머물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 그럴 때 제품 가격은 치고 올라가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었고, 네. 중국 쪽을 제가 아침까지 어제 저녁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완우하고 롱생 같은 기업이 뭐냐면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화학기업하고 추이가 비슷한데 유가에 따라서 2022년, 23년 실적이 조금 내려간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올라가는 트렌드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기업들도 화학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한국 화학 기업들도 수익 추정치가 2022년, 3년, 4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 그 실망스러운 요인보다는 에틸렌 가격이 1,350달러 사상 최고치. 그건 좋다.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그래 인정한다. 근데 2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급격하게 바운딩할 공산이 크다. 근데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제가 볼 때는 좋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리는 경제가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화학업종 흔히들 보면 이익들은 올라가는 트렌드예요. 원래 보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물가가 왜 올라가냐면 화학업종이라든지 가격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상하이 재봉쇄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오늘 화학업종한테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섯 가지 둘러싼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화학업종에는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면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혜경 고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가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좀 알고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배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허가받은 경구용 치료제가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머크의 몰누피라빌인데요. 예정대로 지금 배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만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머크의 몰누피라비드는 전 세계에서 주문받은 양이 올해 이제 생산할 계획이 900만 코스, 900만 명 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돼요. 그 이상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거기에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명 분입니다. 그러니까 팍스로비드가 굉장히 커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팍스로비드에 대한 이 생산과 이 배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포인트를 좀 가져보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올해 1억 2천만 명 분에 대한 생산을 이건 제가 이제 좀 추정을 해본 건데요. 이거는 그 엘버트 블라저 이 파이자의 CEO가 그 생산 계획을 계속 말을 해왔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에 에서 나온 결과들 이런 거를 토대로 제가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상반기 물량의 3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는 주는 상황에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가고 있고 하반기에 3배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난 이제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경로로 생산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35개 제조업체가 만드는 셀트리온도 포함되어 있죠. 중저소득 국가를 위한 것과 그 다음에 파이자가 직접 자체 생산하는 1억 2천만 명분 거 생산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이렇게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저게 제 의견을 좀 더 넣는다 이렇게 보면은 7월부터 12월에 사실 더 생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파이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한 수량을 이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저렇게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제약회사 쪽에서 경험상 이렇게 봤었을 때 더 좀 룸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양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그럼 중국 어떻게 될 거냐라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중국은 일단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는 들어가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3월에 보험 적용되면서 지금 2만 명분 이상이 지금 들어간 걸로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까지 1차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생산량의 3배를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중국 이야기 해 주셨는데 중국 상하이에 이제 봉쇄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상황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세계는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2만 6천 명까지 이제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났죠. 근데 중국의 정책은 코비드 제로였죠. 확진자를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정책이 지금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어떤 걸 보시게 될 거냐면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막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확진자는 나오겠지만 더 확산되는 건 맞겠다. 그러면은 봉쇄 계속되느냐? 그게 아니라 봉쇄했다가 확진자가 더 이렇게 확산되진 않는다. 그러면 개방을 한다. 그러다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럼 다시 좀 일부 봉쇄를 하겠다. 그래서 유연하게 이 지역 확산을 막는 쪽으로 중국은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중국이 리오프닝 될 것이냐, 코로나에서 완전히 좀 해방이 될까? 이게 지금 키포인트고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네. 여기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팍스로비드나 몰누피라비르가 많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생산이 된다면 중국이 많이 이 문제 코로나에서 어려움이 이제 없이 봉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제약사가 킨토 제약이 그 임상 3상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차 평가 지수에는 이제 목표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 녹아 있는 이 임상 그 효능들을 보게 되면은 이 효능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주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해석하는데 4주에서 한 6주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 이 데이터를 해서 좋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 잘 나온다 이러면 중국에서 허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그러니까 EU, 그다음에 기타 국가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